단기 뉴스보다 방향을, 이슈보다 구조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UNI 투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7일 있었던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2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그리고 같은 날 일라이릴리 CEO와 CNBC가 나눈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국내 제약사, 바로 삼천당제약과의 연결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미리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심이 된 키워드는 바로 인크레틴 치료 플랫폼입니다. 인크레틴이란 우리가 식사를 하면 장에서 분비되는 GLP-1과 GIP라는 두 호르몬을 말해요.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위 배출을 느리게 해 포만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GLP-1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릴리는 이 두 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는 터제파타이드를 통해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겨냥하는 이중작용제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이 성분을 기반으로 한 약물이 2개 출시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제파운드이고 또 하나는 마운자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제파운드는 비만 치료제로, 마운자로는 당뇨 치료제로 판매 중인데요. 두 제품이 인크레틴 계열 시장에서 무려 5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파운드는 주간 처방만 약 41만 8천 건. 경쟁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28만 건 수준으로 격차가 꽤 나는데요. 게다가 4분기 연속 점유율 상승 중이라는 점도 매우 눈에 띄죠. 이 흐름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멕시코, 브라질에 진출했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유럽 주요 국가 진출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릴리는 지금 글로벌 대사질환 시장에서 선도 포지션을 확실히 굳히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수요 증가에 따른 릴리의 전략적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릴리는 올 상반기에만 인크레틴 계열 약물 생산량을 60% 이상 증산할 계획이며 신규 생산기지도 이번 분기 내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이죠. 한편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제파운드가 2025년 7월 1일부터 CVS 보험 플랜에서 제외됐다는 건데요. 여기서 CVS는 보험사가 아니라 PBM, 즉 약제급여관리기관입니다. 이런 PBM들은 어떤 약을 보험에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제파운드는 보험 목록에서 빠지면서 처방량이 약 20에서 3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 제약시장에서 보험 구조가 실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릴리의 실적은 탄탄했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은 155억 달러, 전년 대비 38% 증가. 주당 순이익은 6.31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연간 가이던스도 600에서 62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표의 정점을 찍은 건 릴리 대표가 CNBC 인터뷰에서 공개한 새로운 신약, 바로 올포글리프론입니다. 이 약은 지금까지 주사제로만 가능했던 GLP-1 치료를 알약 형태로 구현한 비펩타이드 기반의 최초 경구제입니다. 임상 결과를 보면 평균 12kg, 약 27파운드 감량. 일반 과체중 환자 기준으로 현실적인 감량폭이죠. 일각에서는 기대보다 약한 수치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 정도 효능으로 설계했고 계획대로 나온 결과다. 즉, 고위험군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매일 복용 가능한 대중 시장용 알약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그거 리벨서스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리벨서스는 펩타이드 기반으로 위에서 쉽게 분해되고 공복에 먹고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흡수됩니다. 반면 올포글리프론은 비펩타이드 기반의 합성 분자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고 흡수 촉진제도 필요 없습니다. 복용 편의성 면에서는 상당한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물론 3차 임상시험에서 고용량 복용자의 25%가 중단한 점은 약점으로 지적됐지만 대표는 플라시보 그룹이 오히려 중단율이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에 의한 중단은 8에서 12% 수준으로 업계 기준 내였습니다.
또 10% 이상 감량한 사례, 20파운드 이상 감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알약은 회사의 미래뿐 아니라 환자들의 삶의 질까지 바꿀 것이다. 이 멘트는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경구형 GLP-1 치료제가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은 기존 주사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비주사형 GLP-1 경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SPASS라는 독자 제형 기술은 노보노디스크의 SNAC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며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 게다가 흡수율도 우수한 구조로 평가받고 있죠. 이 내용 또한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삼천당은 GLP-1 계열 약물의 경구 전환을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시장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제휴 혹은 위탁 생산 협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삼천당은 이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로 캐나다 유럽 시장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제형 특허 회피 전략도 유효하게 작동 중입니다. 릴리가 말한 삶을 바꾸는 알약이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그 기술 기반 중 하나로 삼천당 제약이 부상할 수 있는 이유. 이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GLP-1 시장은 펩타이드와 비펩타이드, 주사제와 알약, 고위험분 타깃과 대중시장 확장. 이렇게 세분화되는 흐름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릴리가 있고 기술 플랫폼 측면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조용히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투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NI 투자였습니다.